네, 학생 여러분, 네, 마지막인데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신생아의 태아의 건강을 사정하는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게 무자극 검사라고 있습니다. 무자극, 자극 없이 검사하는 데서 우리가 무자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검사하는 방법은 아주 편리합니다. 배에다 대고 태아가 움직임이 있는지 태아 맥박이 올라가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고 20분 내에 2번 이상 태아 맥박이 15 이상 올라가면 정상이다. 그럼 정상이 기본이 120에서 15에 맨날 135잖아요. 이게 2번 이상 있으면 정상이다. 반응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반응 비정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반응이기도 한데 무반응에서 감속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더 위험한 증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입니다. 한 번, 2번 이러면 아주 많은 건데요. 뭐 이렇게 많지 않아도 20분 안에 2번만 이게 있다면 정상이고 근데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떨어진 게 있다. 이런 거는 감속이잖아요. 감속은 무조건 비정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속도 3가지 패턴이 있는데 조기 감속이 있고 후기 감속이 있고 가변성 감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감퇴는 정상이다. 이게 자궁 수축이 있을 때 미리 감퇴가 오는 것은 정상이다. 수축이 있으면서 회복되는 시기에 감퇴가 있는 것은 후기 감퇴라고 하는데 비정상이다. 가변성은 이 감퇴가 마음대로 생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 비정상이다. 그거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무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 태아에게 청각 자극, 시끄럽게 해서 태아가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최소 이제 2분 내에 만약에 2분에서 5분 내에 한 2회 이상의 맥박이 올라가는지 있으면은 이거는 정상이다. 정상이다. 2분 내에 이것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또 비정상이다. 그 다음에 청각은 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NST 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은 이제 CST를 합니다. 수축 자극을 보통 많이 합니다. 수축 자극에는 여기는 지금 그런 말이 없는데 옥시토신이라는 옥시토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자궁 수축 재를 사용합니다. 링겔에다 옥시토신을 믹스를 해서 알베를 달게 되면 얘가 자궁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 수축을 할 때 태아 스트레스 반응을 보고 태아 심박동수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있으면은 태아 심음이 또 아까처럼 올라갑니다. 15 정도, 120에서 정상으로 쿵떡쿵떡 하다가 좀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이게 정상이고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도 비정상이고 또 쿵떡쿵떡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했습니다. 적응증이 있고요. 하면 안 되는 정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궁입니다. 자궁 경부 무력증 안 되고요. 조기 진통이 있을 때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가 바로 부모랑 연결됩니다. 옛날에 수술을 제왕절개를 받았던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출혈일수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NST 검사입니다. CST. 자궁 수축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태아 심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궁을 쫙 쪼아주니까 태아가 나름 자기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몸을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웬일이지 이러면서 깜짝 놀란다든지 이런 것들 이 무브먼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다. 이것이 20분 안에 2번 정도 있으면 이건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없고 이렇게 수축이 떨어질 때 감퇴하는 게 양상이 나타나죠. 이거는 자궁 수축이 있을 때 자궁 수축이 회복되는 시기에 감퇴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자궁 수축이 회복되는 시기에 태아가 심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거를 우리는 아까 제가 후기 감퇴라고 했습니다. 후기 감퇴라는 거는 자궁 수축이 쪼여질 때는 태아가 심음이 떨어지는 거는 또 정상입니다. 그걸 조기 감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기 감퇴. 이 심음이 올라갈 때 조기에 이렇게 심음이 떨어져가지고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조기 감퇴를 했는데 조기는 태아가 자궁의 수축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궁을 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태아도 진짜 놀라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심음이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요. 이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자궁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쪼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거 정상인 패턴입니다. 정상. 그래서 조기 감퇴는 정상이다. 조기 감퇴는 정상이다. 비정상은 후기 감퇴와 불규칙 감퇴. 불규칙 감퇴는 이러한 게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불규칙 감퇴 이런 것들이 한 3번 정도 후기 감퇴가 3번, 4번 나타나면은 빠르게 태아에게 어떤 처치를 하는 것이 태아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자궁 수축 자극 검사하는 테크닉이 2개가 있습니다. 유두 자극 방법이 있고요. 옥시토신 방법이 있습니다. 유두 자극 방법은 이거는 남편이 해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그 애무하듯이 유두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자궁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약간 긴장이 되면 진류가 흐르면서 자궁 수축이 오거든요. 근데 주의점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병원에서 간호사가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집에 있는 남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산모의 신체를 애무를 합니다. 뭐 유두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뭐 어떤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애무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과 방법은 같습니다. 결과는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10분 그 자극이 수축이 올라가 그 어떤 태아의 맥박이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없다든지 하강이 나타나면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은 이것도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인데 옥시토신을 주입을 해서 자궁의 수축을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음 파트에서 아니면 3학년 돼 가면은 유도분만 하는 테크닉이 이 테크닉입니다. 뭐 하여튼 옥시토신이 10유닛대가 애플짜리가 있는데 이걸 링겔에 이렇게 넣어요. 링겔에 넣어서 이거를 드로핑을 시킵니다. 드로핑을 뭐 규칙에 따라 이게 뭐 속도가 있습니다. 해서 자궁이 수축이 오게 만드는 그러한 기입니다. 그럼 이거든 간에 이렇게 자궁을 수축하는 결과는 음성 같은 경우는 강한 자궁 수축이 10분 동안의 3회 관찰, 그 다음에 후기 하강이나 가변성 하강이 없으면 태아가 건강. 그 다음 이 말은 태아가 저산소증을 견딜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양성은 수축의 50%에서 지속적인 후기 박동 감소가 있다는 거죠. 또는 불규칙 가변성 박동 감소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기 하강 또는 의미 있는 가변성 하강은 태아의 혈액의 순환계 혈액이 지금 현재 부적절하게 뭔가 모르지만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애매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간헐적인 양성이라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20분 안에 뭐 더 한 번밖에 안 나타난다든지 이런 거는 반복 검사를 하고 과다 수축을 하게 되면은 후식을 하게 되면 이것도 태아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3회 이상 할 때 휴식하고 나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 그림에서는 이제 과다입니다. 과다 수축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불만족은 10분 동안에 3번 미만이 수축이 있을 때는 재검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애매한 의심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은 없는 거죠. 박동이 없다는 거. 박동의 변화가 없다는 거. 네. 네. 지속적인 잠깐만 50%에서 지속적인 박동의 감소가 아니고 변화가 감소가 있다는 의미. 박동의 양성의 문제죠. 음성은 정상입니다. 헷갈립니다. 음성은 정상이고 양성은 비정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궁 수축 자극 검사를 학습했습니다. 자, 자궁 수축 검사를 실시하는 기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준비 한번 보시고요. 산모에게 소변을 보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위는 보통 반자위가 좋습니다. 옆으로 누는 게 좋은데요. 좀 불편할 수가 옆으로 누면은 도플러 기계가 밑으로 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옆으로도 눕습니다. 그렇지만은 똑바로 눕게 되면은
자궁에 있는 자궁정맥을 배가 누르기 때문에 결과가 어노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변을 중간에 보려 그러면 검사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소변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검사를 할 때에는 산모가 뭐 혹시나 뭐 커피를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으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 측정하고요. 측정용 띠르도 하고요. 그래서 반자이를 눕거나 옆으로 눕도록 하고, 초음파 변화기를 태아 심장 위치,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아가 밑으로 있으면은, 거꾸로 보고 있으면은 배꼽 밑에, 그다음 아이가 거꾸로 있으면 배꼽 위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태아 심박수가 일관되게 기록되지만 초음파 변화기를 조정한. 그래서 이제 이 심박도가 일관되게 기록지 않는 거는 산모가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초음파 기계를 다시 배에 붙인 이런 캡이 있거든요. 캡이 배에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변화해 봅니다. 왜냐하면 심장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어난 대부분에 보면 인부가 움직여서 그런 경우도, 태아가 만약에 안에서 지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럴 때는 기록이 일가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기계를, 캡을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여서 다시 측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준은 보통 20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3번 미만이면은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그 다음에 수축이 3번, 10분 동안에 수축이 3번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방자가 자극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따뜻한 물에 적셔서 헹굼으로 유방을 자극하도록 지지하고,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 결과 리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에는 음성, 양성, MMO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축 자극 검사입니다. 수축 자극 검사.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전자 태아 감시 장치라고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피탈의 모니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태아 심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태아의 박동수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입원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구이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산모 배에다가, 배잖아요. 도플러 기계를 이렇게 부착을 하죠. 띠를 이렇게 둘러서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1시간, 2시간, 반나절 동안 줍니다. 주고 나서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해도 되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아 심박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는 외부 장치가 있고 내부 장치가 있어요. 밖에 붙이는 거는 우리가 앞에 했던 검사하고 똑같고, 내부는요, 이제 질을 통해서 이런 그 튜브가 된 어떤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 질을 통해서 이렇게 넣는 무슨 경이 있어요. 이렇게 장치가 있거든요. 그럼 바자이날 질을 통해서 이거를 태아 가까이 머리에 부착을 합니다. 그럼 태아 머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주로 이거는 양수가 터지고 나서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야 태아 머리에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렇게 하고 외부 장치는 양수가 터지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장치 같은 게 자궁경부라든지 양막의 상태, 그러한 감식이 적응증, 감식이의 적응증을 확인하고, 적응이 되는지 확인하고, 감식이 적응증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오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무시할까요? 아니면 책을 한번 보시고. 이 책에는 네. 어떤 간에 이런 기계를 넣어서 그 다음에 모니터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하는, 앞에 설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방법이 다른 거죠. 외부, 내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수로 터져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적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자, 외부 전자감시 장치는 태아의 맥박수, 자궁의 수축 양상을 관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진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산모가 배가 이리 아파서 병원에 왔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산모를 입원을 시킨 상태에서, 또는 입원이 하지 않으면 외래에서 좀 장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박동수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궁의 수축기와 휴식기 사이에 복부의 압력의 상대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아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휴식기잖아, 그죠? 이런 것도 여기에 변화를 보고 자궁 수축의 기간이라는 거는 자궁 수축의 요소까지 기간. 보통 1분 정도, 60초 정도 보통 진통이 옵니다. 빈도는 1분 안에 몇 번 오는지, 빈도라는 거는 오면 대부분의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또 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1분이면 위험합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책에서는 1분에 한 3번 정도의 수축이 오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자궁의 빈도로 측정합니다. 수축에. 그 다음에 산모는 활동이 당연히 제한되겠죠.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긴 시간 동안, 그럼 1시간 이상, 2시간. 그래서 20주 이하의 대상자나 지나치게 비만한 사람은 부적절하다. 자궁 수축의 빈도가 언제 오는지, 지속 시간이 얼마큼 오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 다음에 극기가 있고 감퇴기가 있습니다. 극기는 자궁 수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궁 수축이죠. 여기 가장 높은 것, 이걸 극기랍니다. 보통 이게 60에서 한 70 정도의 압력으로 갑니다. 70mm HG. 감퇴기는 사라지는 이 시기. 이 자궁인데 이완 수축이 이완되는 거죠. 이 시기. 감퇴기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퇴기가 몇 분 걸리느냐, 뭐 수축은 극기는 얼마만큼 올라간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쓰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 감퇴기가 1분 안에 또 수축이 일어나면 이거는 문제거든요. 안 되거든요. 자궁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보는 것이 감퇴기 쪽 수축의 빈도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내부 전자 감시 장치입니다. 이거는 자궁 내압을 측정하고 자궁의 수축력을 파악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는 양막이 터져야 기계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궁 경부로 이런 모니터 같은 기계를 넣습니다. 얇은 건데요. 이래서 A 머리에 태아 머리 옆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야 돼요. 머리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자궁 경부가 한 2cm는 열려야 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분만 전에는 꽉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죠. 그죠? 닫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분만이 되면은 2cm. 2cm라는 거는 손으로 넣었을 때, 자궁 입구로 손으로 넣었을 때 두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2cm라면 툭 핀 거라 말 쓰거든요. 요 정도 되어야 기계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가 약간 희청희청하거든요. 그래서 태아 머리 옆에 이렇게 살짝 꽉 놓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선진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선진부 이제 용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 선진부란 용어는 앞선자, 진입하는 부위, 앞에 진입하는 부위. 그러면 태아가 머리가 여기 있고 등이 이렇게 있고 손이 이렇게 있어요. 손발이. 여기가 자궁 입구입니다. 여기가 자궁 입구에. 그럼 손을 내진을 했을 때 아이 머리가 이렇게 만져지겠죠. 이 만져지는 부위를 우리는 선진부라고 해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선진부라고 씁니다. 그래서 태아가 밑으로 두위로 되어 있으면은 두위, 정상 위치가 이게 두위인데요. 정상 두위로 되어 있으면은 내진을 하면은 이 손끝에 만져지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뒤통수에 있는 후두부입니다. 소천문 부위예요, 소천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천문이 만져지면은 이 아이는 두위 정상, 두위 체위를 가지고 있는 정상 체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진부입니다. 그래서 선진부를 파악하고 나서 선진부 옆으로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튜브를. 네. 선진부가 파악되면 이 튜브를 이렇게 해서 이 아이 머리 옆으로 이렇게 꼬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무균실을 넣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부에 압력 카테터를 넣고 나면은 양수 안에 이것이 위치하잖아요. 양수가 파열이 됐지만 양수는 파열이 돼도 한 샘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이의 머리가 자궁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양수는 아이 머리 입고 있는 요 주위로 그냥 스물스물 나오요. 처음에는 요 앞에 있는 부위 양수는 앞으로 팍 나오지만은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요 스물스물 나와요. 그래서 양수 안에 위치가 되어야 되고 이 튜브가 그 다음에 이것이 압력 변환기 바뀌는 기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상승된 기본선의 압력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상승된 기본선이라는 거는 태아의 모니터가 아까 제가 모니터 많이 나왔죠. 태아가 심음이
쿵딱쿵딱쿵딱쿵딱 120에서 쿵딱쿵딱쿵딱 합니다. 맞죠? 이게 기본선이에요. 쿵딱쿵딱쿵딱쿵딱 이게 기본선입니다. 기본선의 범위는 120에서 160까지 됩니다. 그래서 120, 160까지 아이가 움직이는데 보통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이 부위를 우리는 기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된 기본선, 그럼 기본선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상승된 거잖아요. 이건 140 넘겠다. 그죠? 이렇게 이러한 압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보니까 이러한 압력 변환기의 위치가 이탈되었을 때도 이 에러로 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나친 옥시토신을 투입을 해서 자궁 수축이 확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줄 때는 자궁이 꽉 조이니까 태아가 놀라겠죠. 그럼 심장이 불렁불렁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이게 기본선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반이 미리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태반 아시죠? 태반.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 옆에 태반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탯줄이 이렇게 있겠죠. 이것이 아이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이럴 때도 아이의 심장이 상승한다는, 기본선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이 과도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지나친 옥시토신주의 자궁 수축이 과도하다. 자궁 수축이 과도하다는 것은 자궁 압력이 65, 보통 이제 70까지도 봐줍니다. 65에서 70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하다는 것은 75 이상, 80, 90, 100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80, 90으로 계속 진통이 왔다가 내려오면 자궁이 터질 수가 있어요. 자궁 터집니다. 자궁이 정말 빡 터져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 죽죠. 그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상승된 기본선의 압력이 올라간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의 기본 긴장도는 수축시 기본선의 압력이 이 정도입니다. 자궁 수축이 긴장한다는 자궁 수축은 이렇게 온다고 했죠. 그죠? 쉬었다가 한 2분 쉽니다. 또 다시 이렇게 옵니다. 또 한 2분 쉬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한 10분, 20분에 분만이 되는데 요 압력이 60에서 7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야기했고요. 쉰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진통이 없는 시기가 쉬는 시기입니다. 휴식기입니다. 여기에 압력이 15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30이다. 60 올라왔는데 또 30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한 최소 2분이 넘어야 됩니다. 2분. 1분 안에 또 진통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압력의 정상적인 수축 진폭은 30에서 65. 그래서 50, 60이 되어야 이제 분만이 제대로 걸려서 아이가 좀 있으면 나온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이 진통이 30 이하예요. 그러면 수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궁 수축이 약해지니까 아이가 빨리 밀고 나와야 되는데 자궁이 수축을 안 하니까 아이가 못 나오는 거죠. 이게 난산인 거죠. 그죠? 그래서 30mm 이하일 때는 조기 진통 또는 약한 자궁의 수축 기능을 갖고 있다 하고 70mm 이상일 때는 과도한 자궁 수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mm 이상은 과도한 자궁 수축은 빨리 파악해서 닥터에게 보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옥시토신을 들어가면 옥시토신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산소도 투여하고 진통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진짜 과도한 진통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 이해가 다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의 압력입니다. 이것은 60에서 7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댔습니다. 네. 그럼 자궁이 파열된다 그랬고, 요 시기, 쉬는 휴식기는 15에서 20, 5에서 15 정도만 가야 된다 그랬고, 최소한 1분, 2분, 3분 정도, 뭐 2분도 괜찮습니다. 1분에 다시 들어 기간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고, 태아심음이, 이게 태아심음이 여기 자기가 했던 그 정자기 선에서 아주 과도하게 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쿵딱쿵딱쿵딱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랬고 이런 거는 그 내부 장치기가 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고 자궁 폐업반이 방리될 때도 그렇게 된다 했고 옥시토신이 많을 때도 그렇게 됐을 때는 다 비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아까 수축 검사를 해서 그 기구를 넣어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했는 거죠. 부기 감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을 하냐면은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시험도 잘 나올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시라고 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게 후기 감퇴고요. 하나 더 어려운 거는 가변성 감퇴가 있다고 그랬죠. 가변성. 글자 그대로 이 변화가 생각 없이 맛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내려왔다가 또 있다가 여기도 쭉 한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있다가 또 한번 떨어졌다가 이런 걸 가변성이라 그러고 이런 가변성이나 이게 후기 감퇴가 3번, 4번 이상 나타나면은 이거는 위험 증상이라 했고 뭐에 위험하냐? 아이가 위험하다 했습니다. 산모가 위험한 것도 중요해요. 산모가 위험한 거는 이게 올라갈 때가 위험합니다.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50, 60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요렇게 올라갔다. 이건 위험하다. 자궁이 위험하다는 거고 자궁이 위험한 물론 아이도 위험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산모가 가진통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태아가 호흡이 곤란하다. 호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태아 빈맥입니다. 태아 빈맥. 태아가 맥박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선에서 160회 이상으로 10분간 지속되는 경우. 우리가 정상이 120에서 160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160. 정상인데 태아가 맥박이 160 이상에서 쿵딱쿵딱쿵딱쿵딱 뛰고 있는 거예요. 10분 동안. 이유는 대부분에 보면은 과도한 옥시토신 주입도 있고요. 산모가 열이 날 경우 태아도 따라 열이 납니다. 태아도 따라서 맥박이 뜹니다. 그래서 산모가 열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태아의 탈수 또는 산모의 탈수, 산모의 불인,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 이런 문제도 있고요. 산모가 갑상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심실성 빈맥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태아 원인은 태아 질식에 가깝습니다. 거의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래 두게 되면 태아가 질식돼서 태아가 사명합니다. 태아 빈혈 때도 그렇고요. 태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조산, 그 다음에 장시간 동안에 태아를 자극합니다. 즉 말은 아이를 분만을 하기 위해서 유도분만을 했는데 보통 초산모 분만은 12시간에서 18시간 안에 다 아이가 아웃됩니다. 저는 첫 아이는 24시간 좀 더 하루하고 조금 더 걸렸어요. 한 30시간 정도 분만이 유도분만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자극이거든요. 자극입니다. 저희 분만실에 가서 진통이 없는 상태로 제가 이제 그 간호사 근무하다가 이제 일주일 전에 유도분만 하러 들어갔는데 입원실에 들어가서 관장하고 스킨프리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였냐면은 프로스타글란딘 질증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옥시토신 달았어요. 옥시토신 달고 나서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양수로 터뜨렸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초산이라서 좀 늦게 델리버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아이가 장시간 동안 태아가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빈맥에는 이런 사인이 없어서 그 문제 없이 분만을 했고 빈맥이 있고 나서 후기 하강이나 가변성 하강은 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제 후기 하강하고 가변성 하강은 하강이나 감퇴 같은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직접. 그다음 태아 소맥은 맥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110회 이상. 이것이 10분 이상 지속할 경우. 원인은 아두가 압박된다든지 겸자 또는 흡입기 사용. 겸자라는 거는 분만을 할 때 태아의 자궁 쪽으로 기계를 넣어서 아이를 끄집어내는 분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난산일 때 아이가 잘 안 나올 때 쓰는 건데 아이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아이가 잘 안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다가 폴셉이나 큰 폴셉이 있습니다. 폴셉을 아이 머리를 끼워서 끄집어내거나 아이 머리에 바큐um 기계가 있거든요. 바큐um을 딱 집어서 설성기처럼 파워를 딱 틀면은 이게 진공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를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맥박을 할 때 소맥이 일어납니다. 애가 기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주신경의 자극입니다. 모체의 저혈압, 지속되는 제대 압박, 뭐 이런 것들, 후기 태아 지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태아 소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습니다. 태아 심음이 상성, 하강 이야기했죠. 그죠? 심박도수가 기본수보다 감소하는 거, 심박도수가 기본수보다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고감시킨 게 작업과 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감소는 하강 지점과 하강, 최정점에 달하는 시기, 회복기 이런 것들, 하강 기간 이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강의 종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조기 하강이 됐습니다. 조기 하강은 태아 압력이 이렇게 있을 때 거의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또는 조금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궁 수축이 회복이 되면 얘도 따라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이제 수축이 올라옵니다. 한 1분, 2분만 올랐네요. 또 태아 심음이 떨어져서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이 조기 하강이고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됐습니다. 태아가 수축이 자궁이 쪼일 때 태아가 이거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후기 하강은 태아 심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태아의 산모의 압력이 올라와서 산모는 회복되는데 얘는 맥박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후기 하강이랬습니다. 그 피타톤이 떨어지는 거죠. 언제? 산모가 압력이 회복될 때 떨어지는 후기 하강이라고 합니다. 가변성 하강은 뭐 이거하고 제가 섞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후기 하강과 가변성 하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가변성 하강이나 후기 하강이 한 3번, 4번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뿐만 아니라 이 산모를 위해서 내가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모에게 산소를 줍니다. 산모에게 산소를 주면은 태아가 도움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O2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산모는요, 앙와이로 누워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이로 바꾸습니다. 척이 또는 반자위도 좋습니다. 반자위 척이가 좋아요. 척이 왼쪽으로 이렇게 눕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 수축제 뭐였습니까? 옥시토신 있었죠. 이것을 일단은 정지합니다. 정지.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해놓고 보고를 하셔도 되고 사람이 널스가 2개가 있다면은 한 사람은 이걸 하고 한 사람은 바로 보고를 하고 이건 작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냅니다. 원인을 찾고 옥시토신을 스탑하고 산소를 투여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유도분만을 진행을 하는데 요렇게 했는데도 또 하강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만이 가능하나요? 아니요. 가능해요. 분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태아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필요시 수술합니다. 어떻게 한다? 어디로 간다? 고고고 수술방. 달려서 몇 분 만에 10분 내로 10분 내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키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내가 환자 옆에 100% 키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니터링을 하고 요즘은 모자 동실, 부자 남편하고 다 동실하잖아요. 이걸 장착을 해놓고 남편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양상의 그래프가 나타나면 바로 불러라. 그럼 우리는 밖에서 일을 하고 보호자가 옆에 앉아 있는 거죠. 보호자는 열심히 봅니다. 보고 환자도 봅니다. 한 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쪼르르 와요. 선생님, 아이가 지금 숨을 기시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한 2번 나타나는데 3번 나타난다, 4번 나타난다. 그러면 보호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그냥 수술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 위험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수술을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산소를 투여하고 체위를 라테랄을 하고 자궁 수축제를 줄이거나 정지를 하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상분만을 진행해도 된다고 보호자한테 설명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챕터가 굉장히 양도 많고요. 여러분이 학습하기에 3학년 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한 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돼 공부가 힘들었는데 지금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리에 넣으시면은 다음 파트가 분만이 나오거든요. 분만의
아이가 진입을 하고 태아의 머리가 뭐 자궁 입구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챕터가 또 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성은 생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서 좀 공간감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프린트물과 그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학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단은 태아의 안녕.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